그리고 사실 이런 것은 국가의 정책이어야지 맞는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일개 도지사가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보는 거예요. 난생 처음 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살고 있는 호주에서는 자주 봐요, 이런 일을. 왜냐하면 호주는 연방제입니다. 지금 이 연방제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지방자치제입니다. 지방자치제. 각 주마다 주 정부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시정부가 따로 있고. 그래서 주정부와 시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해요. 연방 정부에서 하고 있지 않은 복지 정책을 따로 주정부와 시정부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에서 이렇게 봐요. 저 괜찮은지. 잘 돌아가네? 사람들이 좋아하네? 그럼 우리도 해야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디 한 군데 시작을 하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확산이 되는 겁니다. 연방정부 아마 혼자 있었으면 아마 호주도 지금 이렇게까지 안 됐을 겁니다. 연방정부에서 뭔가 만들어가지고 내리고 비교 대상이 없어요. 예.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정책이 발전할 리가 없어요. 하지만 각 주정부들이 각자의 정책을 가지고 각자의 싱크탱크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듯이 그 주민들에게 어떠한 편의를 제공할 것인지 주정부가 고민을 하고 정책을 내놓고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 저 주정부가 뭘 내놨는데 괜찮아. 그러면 이쪽 주에 있는 주민들이 뭐라 할 거 아닙니까? 야, 너는 저기 잘하는데 우린 뭐 하는 거야? 안 할 수가 없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이 나중에는 올라가서 연방정책이 되는 거예요. 연방에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연방정부에서. 이거 좋네. 이거 전국적으로 확산. 어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지금까지는 도지사, 시장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국가 전체에 적용을 시켜야 할 만한 그런 정책을 들고 나와가지고 진행을 시키고 하는 걸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그 지금 정책들은 이 정책들이 100%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는 이 정책이 완성된 정책이고 궁극적으로 100% 완벽한 정책이고 그리고 꼭 해야만 되는 거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는 뭐냐면 아무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해야 되는 건데 국가의 어떤 아젠다를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공무원들이 고위공무원들과 선출직 공무원들 그리고 임명직 공무원들이 해야 될 그런 일들을 현재 이재명 지사가 앞에 나서 가지고 솔선수범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이느냐?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 비전과 방향을 경기도를 통해서 보내? 라는 지금 그런 느낌이 들고 있는 거예요. 느낌 자체가. 의도했는지 의도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여요. 보기에. 저만 그렇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현재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사실은 나와줘야 돼요. 의원들이 어떤 의원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우리 깊게 한번 논의해 봅시다. 혹은 기본주택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봅시다. 혹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스스로 일어나서 설 수 있도록 대출에 있어가지고 대출 이자라도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줘 봅시다. 국가에서 어느 정도 대출 이자라도 어떻게 한번 도와줘 봅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지금 경기도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경기도지사도 더불어민주당이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긴 해요. 근데 지금 거기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지금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서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이 정책적으로 이런 건 있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경기도지사가 만약에 같이 한 목소리를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 똑같은 얘기를. 이재명 지사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야기를 받아서 하거나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지사 얘기를 받아서 똑같은 걸 지금 한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 언론에 의해서 그리고 그 국민의 흠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받게 될 거예요. 싸잡혀 가지고. 근데 지금 사실은 이재명 지사도 강력하게 공격을 못하고
더불어민주당도 강력하게 공격을 못해요. 여러분들 약간 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지금 정책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공격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뭘 붙잡고 늘어지고 있냐면 지금 추미애 장관을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을 괴롭히고 추미애 장관의 어떤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동력을 상실하게끔 만드는 쪽으로 지금 집중이 돼 있어요. 사실은 정책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거 왜 그런 거냐면 이재명 지사를 공격을 하게 되면 이재명 지사의 정책을 공격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과 이낙연 대표를 띄워주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지사를 공격을 하게 되면 이재명 지사가 뜨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둘이서 약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한쪽 공격받게 되면 한쪽이 뜨고 한쪽 공격받으면 이쪽이 떠버리고 어디를 공격을 해도 어쨌든 간에 둘 중에 하나 뜨게 돼 있습니다. 한 명 공격을 받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재명을 공격할 수도 없고 이낙연을 공격할 수도 없는 약간 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 하나는 좋아요. 그거는 좋습니다. 그거 하나는 정말 좋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재명이 잘하니까 이재명을 응원하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의 방향을 보고 싶으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만약에 보고 싶다 한다면 경기도가 뭘 하고 있는지 보면 돼요. 이재명 지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언젠가 몇 년 동안 시간이 지난 이후에 보면은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낙연 총리가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약간 어정쩡한 모습으로 있는 것, 그것도 별로 욕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로 간에 스탠스를 달리함으로써 그 양쪽 다 공격을 안 받는 약간 좀 애매모호한, 공격하기가 애매한 아주 헷갈리는 상황을 만들어 놨다. 상황적으로 그게 아주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상태로 계속 밀고 나와가지고 앞으로 이제 선거가 이제 다가오지만 그 전까지 이 위기가 지나가고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경제가 어느 정도 돌아갈 때까지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어떤 그런 엇박자를 약간 내면서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상대방으로 하고 공격할 빌미를 못 주는 지금 어떤 그런 약간 좀 그런 뭐 작전 아닌 작전? 약간 좀 그렇지 않느냐?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리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봤을 때 경기도가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대충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라는 어떤 답이 나온다. 약간 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